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회사 생활에서 꼭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협상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협상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사실에 기반한 협상, 가치에 기반한 협상, 그리고 사실과 가치를 연결한 협상인데요. 각각의 방법이 어떤 상황에 더 효과적인지, 어떤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실에 기반한 협상입니다. 제가 회사의 매출을 200% 성장시켰습니다. 라는 문장은 정량적인 성과를 중요시하는 상사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숫자라는 명확한 결과를 내세워 승부를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도 있습니다. 정성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상사라면 혼자 다 한 건가요? 어떻게 그렇게 했죠? 같은 질문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숫자로만 설명되지 않는 부분들을 파고드는 것이죠. 또한 정량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조직에서는 내부 경쟁이 과열되기가 쉽습니다. 성과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때로는 결과를 부풀리거나 왜곡하려는 시도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특히 상사가 성과의 노예가 되면 결과지상주의에 빠지기 쉬워 조직 내 문제가 커집니다. 숫자에만 매달리다 보니 진짜 중요한 가치를 놓치는 거죠. 스타트업 초기에는 이런 정량적인 성과 중심의 문화를 오히려 장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성장하면서 내부의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합니다. 정량적인 성과를 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충분히 인지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가치에 기반한 협상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라는 말은 정성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사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량적인 성과를 중시하는 상사에게는 전혀 통하지 않죠. 열심히는 누구나 해요. 잘하셔야죠. 같은 반응이 돌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정성적인 가치만을 중시하는 상사 밑에서는 일잘러들이 버티지 못하고 떠나기 쉽습니다. 그 상사는 자신에게 잘 보이는 직원만 챙긴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런 분위기에서는 불공정한 상벌 체계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너가 인센티브를 받았으니까 이번에는 양보해라 같은 식의 부당한 요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이 보여주기식 야근이나 피곤함 어필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힘듦을 강조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조직 전체가 피곤하고 어두워지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가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조직은 내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직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과 가치를 연결한 협상입니다. 회사의 매출을 200% 성장시키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 문장은 정량적인 성과와 정성적인 노력을 동시에 강조하는 방식입니다. 성공적인 조직은 사실과 가치를 연결하여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런 소통 방식을 사용하는 조직은 가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성과를 정량화하려는 노력을 계속합니다. 회사가 점점 더 탄탄해진다는 신호죠. 상사는 정량적인 성과뿐 아니라 근무 시간, 결과물의 퀄리티 같은 정성적 요소들을 정량화해서 평가하려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 결과 형평성 있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지고 직원들은 내부 경쟁 대신 외부 경쟁에 집중하게 됩니다. 즉 내부 인재 유입이 활발해지며 좋은 인재들을 더 많이 끌어들이게 되는 거죠. 지인 추천이나 회사 차원에서의 채용 보상 제도가 증가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또한 조직 내에 도덕성과 자정작용이 생깁니다. 성과를 위해 무리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들과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조직 문화도 자연스럽게 형성됩니다. 인위적으로 만든 문화가 아닌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문화가 되는 것이죠. 이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 성별,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회사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사실과 가치를 연결한 협상 방식이 가장 건강한 조직 문화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직 내 성과와 노력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을 때 직원들도 더욱 의욕을 가지고 일하게 되고 회사는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회사는 어떤 협상 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댓글로 의견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